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조급하고 지금 지지율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온갖 타개책을 마련하려고 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이해는 뭐, 하는데 뭐 저는 진즉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지금 합당을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하고 저쪽에 최강호 대표하고 합의를 했고 그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우선 워낙 뭐 집토끼부터 그냥 다 달아나고 있으니까 집토끼라도 일단 잡고 보자 뭐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열린민주당인가요? 예. 그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렇죠. 정당이었죠. 그게 사생합니다. 사생아. 그때 뭐 미래통합당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이 무슨 비례대표였죠 그때? 연동 뭐 비례대표. 이상한 비례대표 예. 만들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그것도 그랬죠. 여당 쪽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다당제라는 예. 그런 것을 뭐 뿌리를 국민 내리도록 여론을 하겠다. 갖다가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예. 이제 흡수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이름이 새누리당이었나요? 여하튼 자유한국당이죠. 어느 당이 좋은데 자유한국당.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뭐 모든 그 운동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으니까 예. 살아남으려고 미래통합당인가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위성정당을. 예. 그때 여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미래한국당을 예.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고 유성정당이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이해찬이랑 나서서 예. 막 욕을 하면서 예, 그랬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만든다. 한석이라도 더 하겠다는 욕심으로 그거 안 해도 180도 가까이 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그렇게 만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겠죠. 예. 과반 못 그렇게 얻는다 못할 이렇게 거니까요. 하니까 정의당도 키워주고 또 유성정당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 뒤집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예. 자기들이 안 만든다 해놓고 결국 또 만들었고요. 그때 만든 것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하여튼 이 당이 하도 그리고 많았어요. 열린민주당은 또 손혜원, 정봉주 등이 따로 만든 거예요. 뭐 하도 이제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뭐 그때 정당이 엄청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급해긴 급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라도 그 뭐 우리 시골에 가면 5, 6월에 부지깽이도 그 저기 놀릴 틈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그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라도 이제 우군을 만들어야겠다는데 그게 또 반대 급부가 꼭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중도층이 이걸 보고 또 떠난다는 겁니다. 집토끼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담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예, 이 그런 게. 중도층이 또 떠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뭐 지금 열린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죠. 예. 대깨문에 골수 이분들은 합당 안 해도 결국은 이재명 지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이 문제인데 왜 그런지 저는 이분들이 저도 그 조금 어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지지율은 한 4, 5% 나옵니다. 예. 열린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면. 딱 가면 그 중에 한 2%는 이제 가고 예. 뭐 몇 프로는 또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왜 자꾸 그 뭐 여러 가지를 철회하느냐 조급하다는데 지금 조급하면요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판단력이 상실돼 갖고 이것저것 그러니까요. 무왕자 갈팡질팡합니다. 예. 우리 그 집에 불 나면 뭐 완전히 판단력 상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그 뭐 큰 의미 없는 일을 의미 있는 듯이 하는데 결과는 거의 의미가 없다. 뭐 의미자를 3번 씁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을 또 견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 혁신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혁신위원회, 네. 또 청년위원회 또 이런 것도 구성을 해가지고 중도층과 청년층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데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면은 오히려 있던 중도층도 그러니까 떠나지 떠나죠. 않겠나.
또 근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많습니다. 조국 관계 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뭐 2개인가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김건희 씨 다 뭐 고발하고 해갖고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최강욱이가 다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합당은 뭐 이렇게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아주 태어나서는 안 될 네. 그런 정당, 그런 유성 정당이니까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뭐 다당제 또 여러 가지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그런 정당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꼼수고 야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욕해놓고.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 예, 예. 이걸 처리를 하려니까 그러면 야당이 필요했죠. 저 정의당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때는 바른미래당 뭐 이런 정당에서도 뭔가 이 당근을 달라 하니까 그래 선거법 이거 고쳐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당신들도 의석이 많이 늘어난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심상정이가 거기서 아 진짜 그러면은 교섭단체 정말 꿈 아닙니까? 자기들은 교섭단체 꿈이죠.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대선까지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겠다고 했는데 딱 더불어시민당 만들어갖고 비례대표를 싹 긁어가 뺏어가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쏘갔다 이러더니요. 더군다나 제일 잘못된 게 지금까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네. 그게 관습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의 심판을 예. 합의로 모셔야 되는데 그 힘센 사람이 네. 자기 사람 될 때고 심판 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심판 본다 하더라도 그 반대쪽은 항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그 판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 유성정당 장당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었다. 사실은 유성정당 방지법이 아니라 지금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빨리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죠, 이제. 그러면은 또 이대로 가가지고 서로 분리하고 어찌고 됐으면은 나중에 또 유성정당 만듭니다. 또 이렇게 요구하다가 반대로도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선거법이 그대로 그러니까요.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직선거법 이것부터 정상화를 시켜야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지금 전혀 뭐 할 생각도 없고. 예,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코앞에 두고 이제 협상을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서로 거는 양보를 안 하죠. 한 몇 년에 그걸 두고 예. 학자들, 시민, 전문가 좀 참여해가지고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거 다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도 실패도 하고 하는데 이걸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꼭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맨날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해서 그러나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과하면서 나름대로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 저 사람이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네 이런 인식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하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아직 유불리가 어느 쪽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재명이 이번에 그 사과했다는데 예. 진정한 사과가 하려면 있죠. 그 2000 그때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때도 대권의 꿈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있었죠. 그때 더불어민주당 보고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말했으면은 내 진정성이 있다고 그럴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래도 집도끼라도 잡겠다고 열린민주당 합당하려고 보니까 그냥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사과를 한 그러니까 거죠.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게 예, 지금 하니까 그래요. 예. 모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과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사과를 하는 것도 다 우리 뭐 윤석열 후보 개사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과도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위성 정당의 사과는 있죠.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인은 좀 억울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시기에 맞지 않다. 이미 늦었다. 버스는 떠나가고 난 다음이다. 그래서 사과를 한 거는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이미 퇴색되어 버린 사과다. 진정성이 없다. 뭐 진정성은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사과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